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 충북의 선택 충청북도 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 사회를 맡은 노영원입니다. 다가오는 6.4 지방선거 벌써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유권자들이 우리 지역 교육을 이끌어 나갈 교육감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도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감 후보는 모두 4분인데요. 90분간 생방송으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토론회는 내일 밤 8시 30분에 재방송될 예정입니다. 그럼 사전에 추첨한 자석 순으로 후보자 4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병하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손영철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김석현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병우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할 패널 2분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부메일의 한인섭 부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권호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 진행 방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고 이어서 교육 현안에 대해서 패널들의 공통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 출연자 간 상호 토론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상호 토론은 정해진 시간 안에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다른 출연자들에게 정책적인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공통 질문과 상호 토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이 이어집니다. 발언 시간은 모두 정해져 있는데요. 답변 시간이 초과할 경우에는 사회자가 임의대로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작동까지도 중단된 점을 감안해서 후보자들께서는 앞에 놓인 모니터의 시간을 참고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을 위한 것인 만큼 후보들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출마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그럼 먼저 장병하 후보부터 출마의 변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장병학은 교육계와 시민단체가 선택한 비전교조 단일 후보입니다. 전국 올바른 교육감 추진위원회에서도 충북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13년 노벨상 수상자 12명의 교단 경력, 교육 경력을 보면 50년이 넘었습니다. 이들이 남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전과 열정, 도전과 끈기입니다. 저 장병학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과 열정으로 끝없이 도전하며 끈기를 갖고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품성과 남과 더불어 미래를 열어가는 학생들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교육으로 행복하고 교육으로 만족하며 교육으로 삶의 질을 높여가는 행복한 도민, 희망찬 충북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학부모님 여러분, 정말로 저 준비된 충청북도 교육감 후보 장병학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충북 교육만을 위해서 열정을 피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손영철 후보 출마의 변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감 후보 손영철입니다. 커다란 가방을 메고 새벽길을 걸어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힘겨운 모습에 가슴 아픈 교육 현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른들의 욕심으로 아이들이 꿈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지금의 현실입니다. 늦은 밤까지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니는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없을까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꿈이 있는 아이는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지려면 무엇보다 먼저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이 더 낮아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지면 학부모님들도 만족하게 됩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디자인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하겠습니다.
36년의 교육의 길 인생을 살아온 손영철이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웃음을 꼭 돌려주겠습니다.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님들이 안심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손영철의 충북교육 본질을 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석현 후보 출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45년의 교육행정 전문가 김석현 인사드립니다. 맑고 정감이 깃든 충북에서 태어난 저는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20살에 처음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교육부에서 과장과 국장, 그리고 부교감, 그리고 대학 교수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교육의 도시 우리 충북교육을 새롭게 혁신하고자 출마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는 우리 충북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은 입시와 성적의 노예가 되어서 지쳐있고, 선생님들은 신나는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학부모께서는 고통소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육의 주인인 선생님들께서는 전교조와 비전교조로 갈라지고 있고, 또 초등과 중등으로 나눠져서 일부 또 퇴직 교원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줄을 서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육감 후보께서는 이념적, 사상적, 정치적 교육감으로 변질되어 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충북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지금 답변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김병우 후보의 출마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교육감 후보 김병우입니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충북교육도 방향을 바로잡을 때가 됐습니다. 무조건 공부를 잘하라고 다그치는 것을 넘어서 공부를 좋아하게 만들어서 저절로 잘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상력이나 창의력, 사고력, 탐구력과 같은 미래형 학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러자면 우선 학업 성취도 평가 같은 불필요한 시험을 없애고, 고입 선발고사 그런 것도 없애고, 또 연교시 같은 억지 공부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재미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김병우의 오늘의 배움이 즐거워서 내일이 기다려지는 교육, 그 행복교육이 그 대안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빌어서 후보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거의 주인은 후보들이 아니고 유권자들입니다. 유권자들은 선거를 통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칫 후보들이 비전을 제시하는 데에는 소홀히 하면서 승부에 집착한 네거티브에 매달리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는커녕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이 점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네 분 출마 의견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충북 교육 현안에 대해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한인섭 부국장께서 해주시죠. 네,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온 국민이 애통해했고 지금도 슬픔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여행길에 올랐던 학생들이 참사를 당해 자녀를 둔 부모들이 모두 내일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사를 계기로 사회 각계의 안전의식이 새로운 눈을 뜨게 됐고 국가 개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회 환경이 변경됐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안전 문제가 그 핵심 화두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후보님들께서는 학내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영철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100번 잘 지키던 안전의식도 아무리 좋은 매뉴얼도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위기 상황에
당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안심학교 종합 매뉴얼을 만들어 학생들이 몸에 배도록 실천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교육감 직속에 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의 모든 행사에는 사전에 철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만약에 사안이 발생이 되면 학교교육 119 사안전담팀을 신속히 파견하여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수학여행처럼 대규모로 시행하기보다는 테마가 있는 수학여행으로 추진한다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고 학생들도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어 더욱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등하교 안심알림이 서비스를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소식을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스쿨앱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학교 안전정비 진단을 추진하여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김석형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한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에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공정하지 못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원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하면 자연재해, 그리고 수학여행, 체험활동, 단체 이동할 때에 안전이 생깁니다. 매뉴얼이 다 나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이나 매뉴얼 이렇게 만들어서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이거 몸에 배도록 체험활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동할 때는 사전에 안전점검을 충분히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시설 안전. 사실 여러 가지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멍이 많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관리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학교 폭력이라든가 또 따돌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활동으로 우리가 안전성을 기하고, 또한 우리 선생님과 우리 학부모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늘 사랑과 관심으로 항상 소통하고 대화하고 배려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단이 파벌로 가지 말고 먼저 교단의 선생님들의 안전부터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병우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학교 운영과 교육 활동에 있어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하고 학교 안뿐 아니라 학교 밖의 안전까지도 철저히 챙기는 정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5가지 학교 교육 환경 안전 대책을 실행하겠습니다. 첫째로 제도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 도교육청에 학생 안전 종합 추진단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학생 안전과 관련된 제반 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학생 안전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안심 인증제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넷째로는 시설, 학교 폭력, 또 급식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별로 안전대처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5째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교육과 교육을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장병하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도내 모든 학생들한테 소중한 아들, 딸입니다. 학교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도 5가지 방법으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첫째, 안전 교육 과정을 구축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교과 시간과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통해서 화재, 지진, 선박, 항공, 정전 등 상황별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충실히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생안전전담부서 신설로 도교육청이 재난 예방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시스템도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재난안전교육관도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북부, 남부, 북부, 남부, 중부 이 세 거점형 재난안전교육관을 설치해서 다양한 재난 간접 체험으로 위기 대처 능력을 길러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안전관리기관과 업무 협약도 체결해서 안전 전문가와 함께 사전 안전 점검도 실시하고 체험 실시 가능한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별 매뉴얼은 물론 안전정보 시뮬레이션 재난 앱도 개발해서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사 임용 때부터 안전교육 실시하겠습니다. 네, 답변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은 권어주 변호사께서 해주시죠. 예, 후보님들께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한 교권 침해 사례들의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반증으로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있는 교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교권, 어떻게 보호하면 좋을지, 이 교권 침해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생각하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후보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 시간은 그 1분 30초고요. 김석현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선생님은 전문직입니다. 또 교육의 질은 선생님의 질을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교직은 천직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교직의 사명을 투철한 사명감으로 사실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아주 특정직입니다. 선생님은 수업을 바꾸고 교실에 변화를 일으키며 아이들을 꿈을 키워주고 잠재력을 끌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주위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가 복잡해서 학생과 선생님 간의 신뢰성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선생님들이 노동자가 됐습니다. 또 인권조례로 인권 침해자가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부모께서 또 선생님한테 폭력을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스승상 빨리 정립하고 자기의 선생님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교원지 향상법, 예우에 관한 법 빨리 정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앞으로 빨리 확립해야 되고 교원에 대한 수업권, 편성권, 자율성을 줘가지고 교실이 살아서 넘치는 이런 교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 김병우 후보 이어서 답변해 주시죠. 네, 선생님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합니다. 또한 선생님에게는 가르치는 보람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교권 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 조례나 또 학생들의 반항 때문이겠습니까? 공감과 이해가 사라진 삭막한 학교, 또 무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쟁과 배제의 풍토가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동시에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가요? 교권이라는 것이 그저 학생들의 인권과 자율성을 규제하는 것에서 세워지진 않습니다. 공감과 이해, 또 존중과 화합의 풍토가 필요합니다. 긴 안목으로 교육 주체 간의 화합을 통해서 교육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줘야 합니다. 존경받는 선생님이 사랑을 베풀듯이 또 존중받은 학생이 자라서 존중하는 어른이 되고 행복한 아이가 자라서 행복한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화로운 권리 신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감과 이해 교육을 통해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인권, 또 교사들의 교권, 학부모들의 교육권이 고루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 주체 권리 헌장이나 권리 장정 같은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병하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빌 게이츠가 미래 학교를 세우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최신 환경이나 시설물이 아니고 교사 초빙이었습니다. 학교 교육의 성패가 선생님에게 달려있다는 입증입니다.
또 우리는 종종 TV나 강연장에서 유명한 저명한 인사가 학생들한테 칭찬 한마디, 격려 한마디에 그 길을 선택했다는 이런 여러 가지도 말을 듣습니다. 이처럼 선생님이야말로 학생들이 정신적인 멘토이자 미래를 열어가는 창입니다. 그런데 간혹 선생님이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욕설이나 폭행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선생님께 막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저 장병학은 교권은 학생에 대한 사랑과 수업에 있다고 봅니다. 더 좋은 교실 수업으로 더 많은 학생 사랑으로 교사들이 학부모에 대한 인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르치는 선생님, 또 생활지도 잘하는 선생님, 우대받는 교육 풍토 정착을 위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섬김과 사랑의 신뢰가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대신 부당한 교권 침해 받은 선생님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즉시 대응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손영철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적극적인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교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두 번째로 교권 침해 학생 조치 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는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지원 등 교권 침해 대응 시스템을 구체화하겠습니다. 교권 관련 침해 관련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학교 및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권 침해 조사 전담반이 심층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지원센터도 교육청에 설치해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이 우선적으로 보호받도록 선상담 치료 지원 후 처리 시스템을 가동, 피해 교원이 치료 부담 없이 적기에 정신, 신체적 피해를 회복해 교직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원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법률 지원단도 구성하고 교권보호 원스톱 매뉴얼을 개발 보급해서 단위학교별 자체 교권보호 연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상호 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자들께서는 5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입장과 시각을 달리하는 교육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서 30초 이내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짧게 하셔서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는 재반론을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도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시고 특히 마지막 질문에는 답변 시간 30초는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지나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김병우 후보부터 주도권을 갖고 5분 동안 상호 토론을 시작해 주시죠. 네, 김석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님의 공약집을 보면 시군 간, 도농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별 특목고 한 군데, 자율고 하나, 기숙형 일반고 하나, 특성화고 하나, 행복중학교 한 개소씩 재배치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특목고를 어떻게 재배치하시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의해서 우리 특목고라든가 또 마스터 고등학교, 또 특성화 고등학교, 이렇게 일반고, 또 여러 가지 학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충북에 이 고교의 배치를 보면 사실 한쪽에 편중된 점이 있습니다. 이 편중된 점은 시군 간의 격차가 되고 또 도시와 농촌 간에 또 산촌 간의 교육 격차를 일으키는 겁니다. 지방교육 자체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방교육 자체의 의미는 누구나 어디서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충북에 체육고라든지 과학고, 외국고 같은 특목고가 있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역별로 어떻게 재배치를 앞으로 하시겠다는 이전을 점진적으로 이전 재배치해서
자기 지역에 가까운 학교에서 기숙도 하고 또 특수한 고등학교도 다니고 또 그러면 그런 권역별로 그런 특목고를 한 군데씩 다 만든다는 제가 건가요? 학교마다 다 세우겠다고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지역별로 권역별로 우리가 재배치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재배치하면 특목고가 더 나아질 거라는 건가요? 특수목적고등학교요. 네. 때에 따라서 지금 체육고등학교도 이전을 원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전한다면 아무데나 이전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을 균등하게 나눠서 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병학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의 5대 핵심 공약 중에 5번째를 보면 복지 환경을 중시하는 교육 행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복지와 환경을 중요시하고 있어서 좀 더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는데 후보님의 세부 공약을 보니까 오토 캠핑장 100억, 영어체험센터 건립에 또 100억, 수영장 현대화에 30억, 아토피 학교 50억, 기숙형 문화학교 50억, 뭐 이런 시설 건립에 21개 사업에 2천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 이거 건축과 토목으로 이렇게 일관되어 있습니다. 혹시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지나 환경의 개념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2천억은 아니고요. 1,400억으로 제가 계산해 놨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금 폐교가 많이 있습니다. 폐교를 이용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제가 교육 복지면 환경면 해서 지역별로 한두 개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금 제가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복지교육감상을 그리고 있는데 복지는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좀 더 따뜻하게 챙기는 교육감이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학생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나 그리고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뭐 특수교육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그것을 이제 복지교육감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 후보님의 공약 어디에도 보면 그런 삶의 질을 교육 주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내용이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는 환경교육감상은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내용으로 환경교육감상을 그려놓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초록학교라든지 뭐 이런 그 환경교육 강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환경교육감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교육감 후보께서는 그런 내용은 없는 채로 그냥 아젠다만 복지, 환경 이렇게 제시한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비정규직 그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비정규직에 대한 이러한 그 조례도 만들고 해서 이 공약집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또한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를 위한 그 행복한 학교에 위해서 행복한 그 교원 복지, 학생 복지 이런 것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학생들입니다. 학생회를 통해서 어린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받아가지고 학교장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병우 후보가 주도권을 가진 5분 지났고요. 이제 장병학 후보께서 5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상호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우 후보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강원도 학력이 전교조 지부장 출신 교육감이 되고 난 후 전국 최하위로 떨어졌다고 했을 때 학업 성취도 평가는 충북이 전국 1위이지만 수능은 강원도가 우리보다 잘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3년 일반고 전체 수능 평균을 보면 충북은 11위이고 강원도는 16위 꼴찌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2011년, 2012년 자료를 보면 충북의 표준 점수가 언어 수리나 외국어 영역이 월등히 높은데 강원도보다 다만 수리가 영역이 강원도보다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2013년 것은 아직 시도별로 나와 있지 않고 이것은 민족사관학교가 강원도에 있어서 그 수능 1, 2등급에 우리보다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것도 전국적으로 봐서는 하위 수준입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강원도는 수능 성적 최하위권 학생이 가장 많은 도입니다.
진보교육감인 전남은 수능 성적 1, 2등급이 일반고에서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그럼 김 후보께서는 수능 1, 2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충북에서 자사고를 세울 계획이십니까? 분명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렇게 어떤 사안을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토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모든 그런 현상들을 특정 사안을 원인으로 삼고 그에 따른 결과라고 이렇게 판단하는지 정말 지극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은 정말 특정 시기에 어떤 데이터를 네,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보는데 김 후보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전번에 전남 광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지금 알겠습니다. 12년 동안 계속 최고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진보교육감 전남은 수능 성적 1, 2등급이 일반고에서는 한 광주라고 명도 말씀드렸어요. 없습니다. 여기 광주라고 통계가 말씀드렸어요. 저를 통계 다 잡아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난번에 우리가 충북이 수능 성적이 제일 꼴찌라고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수능 1, 2등급이 낮은 이유를 한번 알고나 있습니까? 우리 도에는 자사고가 없습니다. 해마다 우수한 학생이 적게는 50명, 많게는 100여 명이 타시도로 빠져나갑니다. 민족사관학교로도 빠져나가고. 근데 모두 충북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오는 우수한 학생으로 수능 1, 2등급을 하는 학생들이에요. 강원고가 혁신학교를 해 수능 성적이 올라갔다고 했죠. 이전 교육감과 비교해 증거를 대면 강원도 수능 성적은 해마다 떨어졌어요. 통계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수능 성적이 그 강원도가 전교조 지부장 출신 교육감이 돼서 수능 성적이 올라갔다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왜 그러면은 전교조 지부장 출신 교육감이 있었던 강원도나 광주가 지금 재선을 겨냥하는 그런 교육감을 내치지 않고 지금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지금 재선 가도를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아니, 부분은 재선이 어떻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능 성적을 가지고 따졌지 왜 재선을 가지고 따집니까? 그런 특정 데이터를 비교하는 아니, 것이 아니라 특정 데이터가 지난번에 그 김 후보께서 우리 충북이 수능 성적이 꼴찌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수능 성적이 꼴찌라고 하는 것은 상위 등급이 그렇게 저조해서 지난번에 손영철 후보님도 그렇게 평가하셨던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충북의 모든 교육가족과 학부모님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고 충북은 도세에 비해서 학업 성취도나 물론 수능 성적도 계속 향상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후보한테 질문하시는 김 후보님한테 예, 계속 예. 들어갑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은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으로 예. 2009 그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그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학생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그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런 학생 교육과정인데 2009 개편 교육과정과 후보님께서 말하는 네. 미래형 학력 차이 어떤 예. 차이겠습니까? 시간이 지금 마무리됐고요. 이어서 이제 손영철 후보께서 5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상호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보면은 그 수업과 관련 없는 사업비를 폐지하고 해당 예산으로 중고교생의 교복을 신입생에 한해 통일된 디자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통일된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를 여쭤보셨는데 마지막 교복 통일에 대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가 디자인이 다르고 재질 다르고 가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구입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일한다면 학생 간의 학교 간에 빈부격차가 없어지고 이것을 또 하일은 자율화시킨다 하더라도 상해를 통일해서 가격을 반의 반값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 145억 드는 그 부담을
우리가 한 40억이면 충분히 공급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에 관련 없는 그런 사업,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이런 사업을 과감히 폐지해서 그 예산으로 우리가 학부모들의 잘 알겠습니다. 경감을 시키겠다 이런 그런데 그 사업입니다. 통일된 디자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면은 학교 아이들이 두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율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과연 통일된 교복을 지원했을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예, 우리가 교복이라는 것은 학생 생활지도 그리고 학교에 대한 추억을 삼기 위해서 우리가 교복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학생들의 개성을 신장하거나 자율성을 위해서는 사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의는 교복으로, 통일된 교복으로, 물론 학교별 마크는 다 다르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가격을 지금 25만 원씩 하는 것을 10만 원으로 대폭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의는 개성을 살 수 있게끔 사복을 입도록 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율화도 신장하는 이렇게 민원 해결 차원, 합리적인 제도 개선 차원 이런 것을 빨리 서두러서 우리가 나가야 그래야 학생복 교복을 인해서 학교 간 가격 담합 이런 비리를 예방할 수가 있고 깨끗한 우리 교육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강력히 하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반의 반 값인 40억 원 정도로 대폭 축소시킬 것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수업과 관련하는 예산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우리 저 교육청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업이 단위 사업이 한 600개 됩니다. 600개. 그 사업이 하도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회의에 참석하거나 또 불려가거나 공문을 보거나 그거를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잡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의 일은 다른 것도 중요한 거 많이 있지만은 우선 학생들 잘 키워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김석현 후보님 경력상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의문점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하셨는지 그것은 빠지고 그 주요 그 직책만 이렇게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교육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디서 부교육감 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교육부에서 아니 부교육감을 어디서 하셨나요? 전라남도 교육청 26개 시군교육청이 있는 전라남도 교육청에 제가 발령받아서 거기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과장하고 국장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언제 무슨 국장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저는 바랍니다. 과장을 한 7개, 8개를 했고 국장을. 국장을 제가 부이사관 이상이 국장인데 제가 쉬운 살에 국장이 돼서 부이사관 돼가지고 또 이사관까지 하고 또 더 아니, 올라가서 교육부에서 국장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국장급으로 했습니다. 제가. 국장급이죠. 국장을 예, 하신 건 아니고. 국장급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에는 교육부 국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그것은 선관위에서 다 인정받아서 우리가 선관위에서 다 올라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교육부 국장님이 아니시고 교육부 산하 기관에 아마 국장님을 지내신 것 같습니다. 우선 교육부 장관이 발령을 하면 국장으로 발령하면 발령받아서 여러 군데 다닐 수 있고 저는 고위 공무원까지 했습니다. 국장을 하시는데 그 직책이 없는 국장이 있습니까? 제가 교육부에서 부의사관 하면 다 국장 아니겠습니까? 과장 국장. 부의사관 하면 전부 국장입니까? 예, 그렇게 교육부에서는? 부릅니다. 예, 다 국장 그렇습니까? 부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은 김 후보께서 단일화에 참여했고 이유를 불문하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4번이나 직접 서명까지 하셨는데도 불복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왜 제가 그 직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셨냐면은 고위 공무원 교육부에서 중요 직책을 맡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본인조차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하겠는가? 본인이 서명한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냥 뒤집어 버렸습니다. 김 후보는 교육감이 되신다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지. 네, 지금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김석현 후보 5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상호 토론해 주시죠. 네, 제가 질문할 게 참 많습니다. 우리 손영철 후보는 단일화에 참석도 안 하면서 내용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정당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우리 변호사 계시겠지만 무효입니다. 주체적, 절차적, 내용적 무효는 이거는 무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서명했다는 것도 앞으로 하자고 해서 서명한 것이고 가장 결정적으로 서명할 적에도 우리한테 사전 알려주지 않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발표하기 전에 한 장짜리에다가 각자 서명한다 해놓고 그래서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부터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표집 이 결과표를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할 일이 많지만은 이건 분명하게 제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자존심상 공자니 못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우선 우리 김병우 우리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우 후보님께서 지난번에 그 배우자께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배우자님은 현재 교육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 교사 연구연재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교육 공무원 신분으로서 물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휴직하거나 사퇴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직에 있으면서 사실 짬짬이 해달하지만은 각종 SNS에 보면 사진이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제가 다니면서 명함을 많이 돌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선거 활동을 했는데 이 교육공무원법의 복무관리에 상당히 어긋나는 건데 앞으로 교육감이 되신다면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복무관리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법령 규정들이 있고요. 지금 저희 가족과 관련해서는 학습연구원에 관련되는 그런 학습 계획이나 연구 계획을 내서 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교사들 그렇게 해도 수업에 전념하지 않고 복무에 충실하지 않고 공무원의 복무 의무에 그렇게 벗어나도 뭐 그 정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는 그건 아니겠죠.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장병학 우리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빨라서 말이 빠릅니다. 우리 장병학 의원께서 지난번에 풍광초등학교 교장하실 적에 학교 운영비에 공금 가지고 자기가 쓴 그 비석을 새겨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난 그걸 여쭤봤는데 제가 이걸 왜 하냐면 교육감으로서는 이 선택권, 청렴성, 분별력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판단을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내가 미처 판단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걸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어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KBS 어제 말씀 끝에 내가 드렸는데 이 과정은 2008년도에 이제 장애아 학생들을 위해서 현관에 양쪽에 통로를 이렇게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예, 학교 운영기로 무슨 얘기하셔? 예. 내 말씀을 듣고서 그래서 그것을 통로를 다 끝나고서 그 앞에 아주 보기가 싫어가지고 일부 선생님이나 학교 운영위원께서 여기 뭐를 좀 꾸몄으면 좋겠다 해서 보니까 비석을 교가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교장이 자기 자식을 채용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되는데 아니지 이걸 학부모가 비용을 댄다 하더라도 자기에 관한 비석을 글쎄 들어보시고 아닌 얘기를 해. 겁니다. 무조건 그냥 그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시간이 시간이 토론할 시간이 있으니까 얘기를 여쭤보겠고 제가 그래서 지금 요 질문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죠. 상호 토론 시간이 또 있거든요. 가만히 짧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이제 일반 운영위원들하고 해서 야 교비가 좋다. 교가 그럼 이쪽에는 뭘 하겠느냐. 이래서 이제 제안 공모를 받았어요. 공모를 받으니까 제가 아동 문학가고 그래서 선생님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석을 공금으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반대했는데 사과를 하시면 될 텐데 그거를 이렇게 해서 잘한 건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자꾸 일을 대시니까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 듣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짧은데 우리 김명우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얘기인데 지금 30초도 안 남았는데 언제 무슨 대답을 하나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른다고 하셨는데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정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수의 정책과 완전 다른데 어떻게 아우를 수 있는지 그 답변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따가 토론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까? 네. 우리 또 손흥철 후보님 시간이 작은데 우리 손흥철 후보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건 다 좋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아주 상호 토론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현대 HCN 충북방송과 중구메일이 공동으로 마련한 2014 충북의 선택 6.4 지방선거 충청북도 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열기를 식히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인섭 부부장님 공통질문 해주시죠. 네, 세 번째 공통질문은 인사 분야에 대한 것입니다. 현행 인사제도 하에서는 교육감의 권한이 워낙 비대해서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육계에서는 줄서기와 정치 지향 또 근평 조작과 같은 인사 비리까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후보님들께서는 인사개혁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병학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저는 공정한 인사 행정을 위해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교육 철학이 뚜렷하고 능력 있고 비전 있는 그런 인사가 교육 전문직과 교육 행정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인사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장 임명 시 임명된 교육장에게는 일정 기간의 임기도 보장을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학교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원이 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장 공모제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직 인사도 투명하게 하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인사 계획을 사전에 공고하고 인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서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 내부 검증을 1차, 2차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1차 내부 검증은 장학관과 교육감이 하던 것을 과장이나 국장, 부교육감이 한번 검증을 해서 검증된 인사를 이렇게 기용하고 2차 검증에는 외부 인사가 다소 좀 포함하고 내부 인사도 좀 포함해서 인사위원회를 정실 있게 가동해서 정말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손영철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저는 그 교육감의 제왕적인 인사권이 어디에서 오는가? 실제 직원들에게 어떠한 그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사이고 조직을 개편해 줄 수 있는 조직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그 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공평하지 못하고 했던 것들이 밀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사라는 것은 아마도 투명한 그런 어떤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때 사전 예고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은 그 인사에서도 어떤 그 비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교육감의 제왕적인 인사권을 개혁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5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교육장과 직속기관장을 100% 전면 공모제로 시행하여 임명해서 왔던 그 비리를 없앨 수 있도록 하고 지연과 학연이 연루되는 그런 인사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권한을 지역교육청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을 위임하고 재정권도 법과 제도가 이용하는 한도 내에서 나눠가는 것이 아마도 그 인사권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셋째는 네, 지금 뭐 답변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김석현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인사는 그 사기를 높이고 그리고 유능한 인재를 우리가 확보해서 그 능력을 활용해서 그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는 이런 아주 중요한 기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의 그 인사권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비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생기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잘하는 사람끼리 비리가 생기는 겁니다. 충남의 교육청에서 바로 김호 교육관께서 교육국장하고 교편 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기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부탁을 많이 받으니까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인사 비리가 생겨서 수억 원을 착복하고 그래서 구속되는 이런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몇십 명이 같이 장학관 장학사들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장학사 시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교원의 인사제도를 어떻게 개편하겠느냐. 저는 우선 아주 능력별로 탕평책을 강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 인사 기준을 만들겠다. 그리고 근무 평정을 지금 2단계인데 3단계로 만들어서 더 보강하겠다. 그리고 교육감의 지휘를 받지 않은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두겠다. 그리고 임기를 다 보장하겠다. 그리고 교육감의 인사권을 시도교육청에 좀 적절하게 좀 배분해서 나누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인사 비리를 저지른
그럴 경우에는 성추행범과 동일하게 강력한 중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병우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교육행정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성숙한 민주주의와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충북교육계에서 보여준 학연으로 인한 정실인사 같은 그런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타파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동안의 충북교육 행정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연, 지연, 그런 연고주의에 따른 적폐를 덜어내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그 무엇보다도 훨씬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부정부패 연루자 즉시 퇴출제 실시로 청렴체제를 강화하고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도 확립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개방형 감사관제, 또 전문직 선발제도 등을 이제 도입하거나 개혁해서 인사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인사는 그 교육행정의 근간입니다. 앞으로는 정실인사니 뭐 불공정인사니 하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비리를 뿌리 뽑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관행이나 또 수장의 의지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아주 엄중하게 다시 가다듬겠습니다. 네. 네 후보님의 이제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네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권호주 변호사께서 해주시죠. 예,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호 토론 과정에서 이제 간단하게 나왔었던 주제인데요. 저희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교육계의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대립의 골이 매우 깊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각 후보님들께서는 당선되신다시면 이 진영 논리를 과연 어떻게 극복해서 이 교육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각 후보님들의 의견 여쭙겠습니다. 네. 손영철 후보부터 1분 30초 동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처음부터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 전교조와 비전교조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전교조와 비전교조로 나누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감 후보를 구분할 때 어떤 정책을 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주장한 것처럼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도 없습니다. 오직 학생들을 위한 정책만 있을 뿐입니다. 학생을 위한 정책이라면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구분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동료 교사를 적으로 몰아 편가르기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낮은 교육감시를 약속드렸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다양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권위를 내려놓는 교육감, 열려있는 교육감실, 학교를 가장 위에 두고 섬기는 교육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근무했던 많은 선생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합니다. 저의 가장 큰 장점이 되기도 하겠죠. 보수단체든 진보단체든 가리지 않고 만나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석현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이 보수와 진보의 문제 앞서서 사실은 그 교육감의 의중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감은 전자로 리더십은 뭐냐? 조직원들한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력, 또 선택력이 아주 뛰어나야 됩니다. 물론 정책력, 전문성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자질을 갖춰야 되는 것이 교육감입니다. 각 시도에서 교육감이 선발되면 같이 모여도 또 중앙에 가서 청와대라든가 국회의원 만나더라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서로 좋은 자원을 끌어올 수 있는 이런 것이 참 교육감이 중요한데 이 교육감이 일할 때 보수와 진보 이것 때문에 묶여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학교 폭력이 일삼고 선생님들의 그 명태가 심한 또 인권 침해죄로 내모는 학력이 또 경쟁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학력이 또 떨어지는 또 투쟁이 많은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를 안 부르고 님을 향한 행진곡이라든가 국회에 대한 경례를 안 하고 구호를 외친다든가
그리고 빨치산 추모제 학생을 데리고 간다든가, 어떻다면 저 투쟁을 일삼고 또 가진 자는 다 적이다. 그리고 좌편향 계기교육시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교단이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교조도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이분들을 제가 잘 설득해서 좋은 교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우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옛 것을 배우고 익혀서 새 것을 깨우친다는 뜻의 그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 우리 교육의 본질을 잘 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는 쓸모있는 사람을 기르자고 하는 보수적 교육관과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자고 하는 진보적 교육관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반쪽짜리 학생을 기를 뿐입니다. 능력과 품성을 고루 갖춘 조화로운 인간을 기르려면 두 가지 교육관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 경청 투어를 통해서 충북의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그걸 반영해서 정책과 공약에 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리는 소통교육감의 모습입니다. 보수적 교육관을 지닌 분이나 진보적 교육관을 지닌 분이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긍정 에너지들을 다 일구어서 통합해내는 전통과 혁신의 시너지를 높이는 그런 대통합 후보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미 제안을 드린 대로 충북 교육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단체들과 교육가족들이 참여하는 충북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앞장서서 설선하면서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병학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보수든 진보든 하나의 모든 단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 교육 발전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단체가 관점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토론과 조율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보수와 진보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상생하는 파트너십 교육이 우리 학교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또 한국교총, 한교조, 전교조 세 단체까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등을 달리고 툭하면 그냥 반대 아닌 반대 데모와 교육청에 와서 데모하고 또 그냥 신성한 곳에 와서 진을 치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보수 단체든 진보 단체든 이념과 모든 것이 달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상생 발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충북 교육상을 심는데 모범적으로 했으면 저는 그런 희망으로 교육감이 되면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분 이제 답변 다 잘 들었고요. 이제 다시 한번 상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5분씩 이제 주도권을 드리는데요. 김석현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저는 지금 손영철 후보님께 그 질문하겠습니다. 이 교육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육감에 어디에 묶여서 단일화에 묶여서 또 뭐 전교조에 묶여서 이래서 우리가 갈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충북 교육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과 비전과 전문성을 갖추고 어떤 그 나름대로의 뛰어난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이 교육감이 돼야 우리 충북 교육이 진짜 발전합니다. 우리 충북 교육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한 색깔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손영철 후보의 정책을 보면 나는 교육만 바라보고 하겠다. 어제도 얘기했었지만은 뭐 사회라든가 경제라든가 다른 걸 의미하는 건지 또 뭐 학생 정책만 있을 뿐이지 나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 우리 보수와 진보가 편이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속도의 변화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복지 부분을 더 강조하는 건지 이게 뭐합니다. 사실은. 오히려 보수가 더 진보적이고 또 진보가 또 더
진보적이 못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의 표현은 있지만은 어쨌든 현주라는 것은 보수와 진보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 나는 학생뿐이다. 이 정책 보면은 뭐 저 교직원 국내 연수를 보내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교육만 바라보겠다. 이 사실은 교육감이 분명한 카드를 가지고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내세워서 나는 충북교육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그냥 학생만 바라보겠다. 또 학생만 정책만 있을 뿐이지 나는 보수와 진보는 전혀 나는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전교조 후보에 대해서 걱정하는 우리 도민들도 있고 그런데 질문을 좀 해주시죠. 예, 더 중요한 그러한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그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소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말씀을 해보십시오. 교육자가 교육의 본질을 바라봐야죠. 어떤 이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순수합니다. 그 순수한, 백지같이 순수한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그러면 자편양 인형교육을 선생님께서 한다 하더라도 그거 다 아무 관계없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을 막아줘야죠. 그것을 막는 거고 선생님들이 그렇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분들은 그런 이념교육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뜻이라면 다행이고 또 제가 이제 우리 어제 김병우 후보님께 여쭤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저하고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정책을 좋은 걸 많이 내놓으셨는데 어제 학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영교시를 폐지하고 또 학업 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고 또 연합고사를 폐지하면서 학력을 높이겠다. 그런데 제가 올 적에 신나는 학교, 재미나는 학교, 행복한 학교 이걸 많이 만드셨어요. 지난번 교권 나올 적에는 또 핀란드 교육을 얘기했습니다. 핀란드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우리와 같이 다릅니다. 사정이 몇 사람 모여서 우리는 남을 밟아야 내가 이기는 건데 핀란드 사람들은 서로 협력해서 가르쳐주고 하는 이런 수업을 하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우리보다 더 뛰어난 큰 그 경쟁력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핀란드는 우리가 도입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걸 말씀 안 하셨는데 어쨌든 행복한 학교, 신나는 학교, 재미난 학교를 만들면서 어떻게 학력을 또 높이겠다. 또 여러 가지 그런 학력을 높일 수 있는 기자는 다 반대한다. 이 세 개의 구도가 다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분명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분명하게 말씀드리죠. 학력의 개념이 산업화 시대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다르다는 거 아시죠? 아십니까? 지식정보화 사회라는 것은 지식의 가장 중요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상상력, 창의력, 탐구력, 사고력 같은 것들이 핵심 역량이라고 해서 미래형 학력 아닙니까? 그것은 산업화 시대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으로 길러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걸 드러내놓고 그 시간에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기회도 주고 또 상상할 기회도 주고 그래야지 미래형 학력이 길러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아이들을 책상 다리에 붙들어 매놓고 덜벗고 쥐어짜고 닥달하는 식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한테 필요 없는 시간을 드러내주고 호기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학습 동기와 학습 의욕을 유발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놓으면 거기에서 미래형 학력이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정보화사라는 것은 제3의 물결, 엘벤트 플레이에서 벌써 옛날부터 모든 사회에서 지식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그런데 왜 산업화 시대의 학력관이 머물러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주도권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김병우 후보께서 주도권을 갖고 5분 동안 상호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공통 질문 중에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 극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분 후보님께 공히 한번 질문을 말씀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선생님들을 존경하며 충북교육의 발전을 염원하면서 우리 모두 교육감 선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당선이라는 목적도 있고 또 그래서 때로는 과열되게 공방도 하고 또 대립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충북교육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시청자들을 뵙는 마지막 토론의 기회이니만큼 선거 기간 동안 후보님들 간에
서로 노력하고 고생한 데 대해서 격려하고 또 더불어 앞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또 이렇게 협조하겠다, 뜻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바람들이 있으실 걸로 봅니다. 한마디씩 한 1분 정도씩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부터 그럼? 예, 김석현 후보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교육감은 선출을 잘 해야 됩니다. 교육감 참 중요합니다. 이 지역에서 계속 볼 때는 그저 선발해서 자리 지키고 앉아있으면 되겠다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앙에서 또 전국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교육감님들을 봤습니다. 교육감은 진짜 중요합니다. 아주 훌륭하고 능력 있는, 자질 있는, 또 깨끗한, 청렴한, 또 아무런 흠이 없는 이런 사람을 또 의욕적이고 건강한 이런 분들을 선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손영철 후보님. 미안하지 않은 것을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그 교육이라는 그 본질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현장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던져주고 희망을 줄 것이 무엇인가 이번 선거 기간을 통해서 또 한번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순수합니다. 우리 아이들 미래를 바라볼 줄도 압니다. 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그다음 장병학 후보님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건설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한 40여 년 교단 경력을 통하고 교육위원으로서 현재 지금 4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정말로 이것은 좀 바뀌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 충북교육만이라도 선생님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한국교총 한 노조 전교조 다 선생님들인데 이것이 서로 어른들끼리 양분돼 가지고 서로 이념 싸움하고 하다 보고 학교의 교장을 섬겨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나가고 해야 되는데 이걸 사용자라고 해 가지고서 그냥 적대시하려고 하고 뭐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움질하고 그냥 교육청에 와서 그냥 건설적으로 할 걸 데모하고 붉은 띠를 메고 이런 교육 제도는 이제는 이번 교육감 새 시대부터는 없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큰 바람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충북교육발전위원회라는 큰 대타이틀에서 한번 이렇게 했으면 저의 희망이고 바람입니다. 네, 정말 우리 청주 충북은 예로부터 교육도시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제야말로 정말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다시 재건하고 부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또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마침 기회 요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근 세종시로 교육부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중부 신도시, 혁신도시에는 교육 관련 공공기관이 내려옵니다. 이때 이 기회 요인을 잘 살려서 교육감은 새로운 교육 모델을 개발해야 됩니다. 정말 그 세계에서도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또 아울러 자치단체장인 도지사는 교육 산업을 결부시키면 교육 모델과 교육 산업 이것이 정말 그 주변에 교육 행정 중심이 된다고 하는 이런 기회 요인과 결부해서 정말 우리 청주 충북이 대한민국 교육 중심이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장병학 후보께서 5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상호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 후보님께 차례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충북교육발전위에서 더 좋은 이러한 질의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병우 후보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머리에 쟁쟁한데 지난번 그 토론회 때 민주노총 부본부장님으로 계시면서 그 우진교통이나 금속노조 하청업체 때 그 약자 편에 섰기 때문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참으로 저의 소견은 저렇게 교육감님이 나오시는데
그런 쪽에 한번 이 기회에 도민들께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뭐 그와 같은 신념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요. 그 정도의 사회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역사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 그 아이들을 기르는 교육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장 후보님은 지금까지 뭐 불의의 어떤 한거를 하거나 정의로운 일에 참여를 하거나 하신 기억이 없으신가요? 예. 아니죠. 지금 충북 교육감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공보물에 보니까 직업이 교육인이라고 하셨거든요. 교육자가 다른 회사 데모하는 데 가서 같이 투쟁한다는 이 자체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볼 때 이것이 정말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을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진교통은 정말로 학계나 심지어는 세계적으로도 연구 대상이 될 만한 노동자 자주기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민주노총의 지금도 부본부장님을 하시나요? 10년 전에 했었습니다. 예? 10년 전에 했었다고요. 그렇죠. 지금은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념, 그렇게 어떻게 교육자가 그런 편에 서서 이렇게 노동자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하고서 이제 교육감으로 나온다면 교육위원 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육감으로 안 나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그 후보님의 역사의식이나 사회의식이 정말 걱정됩니다. 아니, 역사의식이 어떤 게 걱정됩니까? 지난번에 저에게 뭐 전과자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아니, 전과 기록이 있으니까 전과자라고지. 여기 그런 공보물에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공보물에 소명이 되어 있지만 제가 기록이 교육민주화 있어요. 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해서 나중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 대상자로 돼 있고 다 사면까지 된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후보님이 그런 의식이라면 민주화운동 유공자나 심지어는 독립지사들 알겠습니다. 전과자라고 제가 표현할 수 가지고 있다는 있습니다. 건가요? 그만하면 그만하세요. 교육감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장 후보님의 그런 역사의식이 심히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이라는 게 국가가 투철합니다. 그래, 지금 김 후보님께서 전교조 지부장하고 그러실 때고 이제 또 안 하시, 우리 그 애국가 부르지 않고 임을 저는 애국가를 4절씩 하는 봉사단 단원입니다. 국가에 대한 경례 이런 것을 안 하는 그런 거랑 차원이 다르죠. 전교조 지부장 출신 교육감이 있는 어느 도에서도 지난 4년 동안 그런 예가 없었지 저 않습니까? 어린이날 그런 학부형들한테서 또 들었고 또 이런 게서 제가 이런 확인되지 말씀을 드리는 않은 거지.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감이라는 우리 충북의 가장 교육의 기수로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 김석현 후보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 시내 이제 그 예산이 적어서 마룻바닥이 막 그냥 붕붕 뜨고 이런 예산이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김 후보께서는 교육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환경 개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간단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부에서 재정과장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충북 서울의 중앙에 가서 예산을 많이 따야 됩니다. 이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저는 또 예산계도 근무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배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손후보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그런 충북교육 만드시는데 모두가 1등인 세상 어떤 방법입니까? 간단히만 말씀해 주시고. 모든 아이들에게 그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 꿈을 가진 아이는 절대 일탈하지 않거든요. 꿈을 가진 아이는 스스로 공부하고 미래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손영철 후보가 5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상호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후보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확인이 되지 않은 게 있어서요. 지난번 CJB 토론에서 제가 김 후보가 지난 옥천 토론회에서 방과후 학계의 병폐를 말하면서 국영수 같은 과목 중심이라면 학원이 더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고 지적하며 현장에 교단에 계신 선생님들께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님께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자료 확인하라 하고 질문하라고 하셨죠. 혹시 확인을 하셨는지요? 글쎄요, 저는 확인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제 뜻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언제 제가 했던가 싶어서. 네. 저도 그때 그 옥선 신문에 수관하는 그 토론회 때 그 옆자리에서 들었고요. 아마 인터넷 신문 뉴스완이라든가 그 신문을 특히 옥천 신문 확인해 보시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김병호 후보는 방과학교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노무현 정권 때 시행된 것이라며 인성을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에서조차 국영수 중심으로 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을 현행 교육의 병폐를 그대로 몰아가는 것으로 사실 국영수 같은 과목 중심이라면 학원이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언론에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은 그 어떤 그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저기 하지만은 선생님들의 그 마음 속에 상처가 가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하지 않으셔도 오해 소지가 있었다면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위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께서 최근에 그 진보적 성향의 여러 시민단체와 협약하면서 특정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충북도민들은 30여 년 전에 걸친 김 후보님의 정치적이고 이념적이며 선농적인 활동들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본질을 찾기보다는 정치적 의도로 교육의 순수성을 훼손하였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 후보의 활동들이 보통의 학생을 위한 보통의 학부모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진보단체, 진보 세력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소리도 들려옵니다. 김 후보를 지지한 여러 세력들의 요구와 학교 현장의 요구가 상충되었을 때 누구의 의견을 따를 것인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통합 그 교육감이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캠프부터 이른바 무지개 군단으로 꾸렸습니다. 보수적 교육관을 갖고 있는 학부모나 진보적 교육관을 갖고 있는 학부모나 또 보수적 단체나 진보적 단체나 가리지 않고 김병호를 통해서 충북교육의 방향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꿔보자라고 하는데 동의하는 분들을 다 포용해서 캠프를 꾸리고 정말로 이 선거 과정 속에 좋은 긍정 에너지들이 모여져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공부가 되고 그 모인 모든 교육 주체들에게도 공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래서 결과가 좋아지면 이후 충북교육 전체를 묶어내고 화합시키고 통합하는데 아마 좋은 자양분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그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어떤 그 지지선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보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김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통합에 어울리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우리 김석현 의원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했는데 그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수막에 학부모들에게 수당을 준다고 학부모 수당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학부모들은 굉장히 그 오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저한테. 네, 이제 학교에서 어머님들께 수당을 주나? 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해가지 않게 어떤 내용인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육은 호주나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다 합니다. 이 교육비를 교육시설 또 교사에게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에게 투자해서 학부모가 자기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체험활동이라든가 여행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선생님이 데려가지 않고 학부모께서 아이들을 데려가서 올 수 있는 그런 아주 한 가지만 선진국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국가 예산입니다. 예산을 지급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산은 다시 환류돼서 예산이 별로 안 듭니다. 네,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처 이제 답변하지 못한 말씀이나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거는
유권자들에게는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기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로지 유권자들이 꿈꾸게 할 아이들이 미래를 그릴 비전과 정책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여러 차례 씨앗 속의 사과를 꿈꾸는 교육, 그리고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꾸고 키워줄 수 있는 교육, 바로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제안해 왔습니다. 교육은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학교 혁신으로 진짜 미래형 학력을 기르겠습니다. 교육은 투자입니다. 학부모 부담 없는 공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사람이 먼저입니다. 안전하고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행복한 아이가 자라서 행복한 어른이 됩니다. 저의 꿈은 충북에서 학교에 다니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고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가장 아름답게 기억되는 시절이 학창 시절이었다. 이렇게 그런 충북 교육을 꿈꿉니다. 저 김병우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기대해 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김병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장병학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HCN 시청자 여러분, 소중한 저녁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학부모님, 즐거운 공부, 혁신학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원하는 직장을 못 가고 그때 가서도 즐겁게 공부해서 행복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충북은 물론 타시도 나아가 전 세계 학생들과 경쟁하며 살아갈 그런 시대이고 우리 아이들입니다. 기초 기본학력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미래학력은 결코 달성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겐 즐거운 공부뿐 아니라 때론 힘들게 도전하고 참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 장병학, 우리 충북의 아들, 딸, 대한민국의 인재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기본이 바로 선 충북 교육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4년 담임 교육감 후보 장병학 교육감 후보에게 160만 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저에게 힘과 희망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손영철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제가 첫 발령을 받아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교단에 섰을 때 호기심과 기대에 가득 찬 까만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던 아이들이 천진한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제가 가지게 된 꿈은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그 꿈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꿈을 가진 아이는 절대 일탈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아이는 스스로 공부하며 미래를 개척할 줄 압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아이들에게 강요보다는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듯이 교육은 교수와 진보로 나누고 전교조와 비전교조로 나누어 서로를 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교육에는 정치 이념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소신으로 보수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교육만 바라보겠습니다. 일관된 소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 손영철 오직 교육만 바라보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충북교육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손영철의 충북교육은 학생들만 생각하는 바른 교육입니다. 네, 지금 마무리 발언 시간 끝났고요. 김석현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도민 여러분, 이번 선거 교육감의 선택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교육감은 지역에서 교장만 하신 분, 또 교사만 하신 분, 그리고
전국을 무대로 부교감까지 한 두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충북교육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장과 교사하신 분 인품은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교육감은 그저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또 노동운동만 잘해서 또 교육감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 김석현은 외부에서 중앙에서 많은 인맥으로 예산과 또 각종 인허가를 받아서 우리 충북교육을 끌고 가겠고 발로 뛰는 건강과 소통으로 우리 교원들과 노력해서 제가 새로운 우리 충북교육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이나 중국 사람이 대통령 되면 좋겠습니까? 같은 값이면 또 충북 사람이 또 교육감이 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초등, 중등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다 다룬 사람이 교육감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 현명한 판단, 바른 판단, 올바른 판단으로 저희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 다 들었습니다. 그동안 90분간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네 분 후보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육감을 뽑는 일은 내 아이의 미래를 맡길 중요한 선거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투표용지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가로로 되어 있고요. 정당과 기호 없이 이름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 선거구별로 이름 순서도 바뀌는 교호 순번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HCN 충북방송에선 지방선거일인 6월 4일 저녁 6시부터 개표 방송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현대 HCN 충북방송과 중부메일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4 충북의 선택 충청북도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과 두 분의 패널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토론회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